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조조의 아키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술본부 SR2부 조조 SR2 블록의 아키타 카이토라고 합니다. 2020년 4월에 주식회사 조조 테크놀로지즈에 신졸 입사해서 조조타운에서 가동하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등을 폭넓게 관리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이용한 하이브리드한 구축 운용을 하는 팀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SRE 영역의 안건 리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0년 12월에 첫 시도가 된 부하 시험과 다양한 개선을 같이 한 21년 12월에 부하 시험, 실시 예정인 22년 12월에 부하 시험, 이들 세 가지를 의거해서 조조타운의 신년 세일의 부하 시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젠다는 이것입니다. 우선 부하시험 실시 배경 목적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조조타운에서는 리플레이스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단일 부하시험은 실시되어 왔습니다만 유저 접속을 받는 웹서버, API 서버를 통한 신년 세일 규모의 부하시험을 20년 12월까지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서 웹서버, API 서버 함께 온프레미스 환경이며 실제 신년 세일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를 피해왔습니다. 부하 시험을 하지 않는 결과 20년 1월 1일 신년 세일 때 개시 직후 접속 증가에 따라 견디지 못해 유저가 접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신년 세일 시에 유저가 조조타운을 쾌적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부하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하 시험의 목적입니다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저 동선에 맞추어서 세일과 마찬가지로 같은 부하 시험을 재현해서 사전에 병목 지점이 될 만한 지점을 특정해서 개선한다는 점과 만일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관계 부처와 연계하기 위한 피난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부하 시험 특징에 대해서입니다. 말한 바와 같이 실제 신년 세일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환경은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를 계속적으로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인프라 환경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실제 신년 세일 환경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 왔습니다만 부하 시험을 하게 되면 이 실제 환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에 접속이 적은 시간에 부하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대 특징입니다. 이어서 20년 1월 1일 신년 세일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간이적인 시스템 구성 등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온프레미스 리소스 조달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를 활용해서 온프레미스 환경을 클라우드에 증강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어드 로직을 절감하기 위해 참조의 데이터를 API에 이설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로 이행함으로써 스케일링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동률을 그래프화를 했습니다. SLO 항목으로서 서비스 가동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가동률은 계산식을 따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슬래시홀드로서는 서비스 가동률이 99.9%를 밑도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월 1일에 그래프를 작성했기 때문에 매시간 99.9%를 밑도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20년 1월 1일에 서비스 가동률을 보겠습니다. 웹의 서비스 가동률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세일 개시 직후에 서비스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의 서비스 가동률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세일 개시 직후 0시에서 1시에 걸쳐서 서비스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웹 앱 함께 서비스 제공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세일 개시 후에 에러가 발생해서 대응을 하는데 고객들이 조조타운을 쾌적하게 이용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12월에 실시한 부하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하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SRE 내부에 2명이 담당했습니다. 2명이 주로 부하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백엔드 엔지니어는 시나리오 작성 협력, 실시하는 날의 스케줄 결정에 협조를 받게 됩니다. SRE DB 담당자는 인프라 리소스를 사전에 증강하거나 당일 리소스 감시를 부탁했습니다. 부하 시험 실시에 이르기까지의 계략적인 스케줄이 이것입니다. 2020년 10월에 담당자를 결정하고 한 달 반 정도를 들여서 부하 시험에 필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하 시험 실시 스케줄에 대해서입니다. 비즈니스 사이드 쪽에서도 연계를 하면서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실시하는 날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부하 시험을 실시하는 날이 연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정당성이 보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날을 포함한 4일을 예정했습니다. 부하 시험 당일에는 AM 0시부터 AM 7시까지 부하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0시에서 2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는 시험의 결과를 보고 몇 번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안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회고를 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하루에 시험을 마치었습니다. 다음은 리모트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부하 시험이 첫 시도였기 때문에 출근조와 재택 금조가 있었기 때문에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정보 공유를 했습니다. 부하 시험 담당팀은 실행 상황의 화면 공유, 시험의 결과 등을 공유했습니다. 다음은 부하 시험의 실시 환경입니다. 조조타운에서는 게틀링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행착오하면서 대규모 부하 시험을 하는데 AWS 게트링 툴을 베이스로 한 것입니다. 부하 시험 실행하는 컨테이너화라는 첫 시도도 했습니다. 부하 시험의 환경 이미지는 오퍼레이터가 타스크 API를 실행해서 아그리게이트 런너를 기동합니다. 웹 쪽에도 태스크를 수락합니다. 아그리게이트 런너는 안에서 지정하는 게틀링 런너를 기동합니다. 동시에 언타스크 API를 보냅니다. 게틀링 런너가 지정 시간, 유저스에 대한 실행을 합니다. 게틀링 런너의 실행 결과는 보존이 되어서 리포터에 따라서 로그 수집을 해서 게틀링이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리포터 태스크 끝난 후에 아그리게이트 런너는 생성된 URL을 웹으로 송신해서 태스크가 종료하는 그런 실행의 흐름입니다. 대규모 부하를 주기 위해서 실행 환경도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유연한 사이징 변경, 시나리오 변경을 리얼타임으로 일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목표치입니다. 최근의 이벤트로 페이페이몰에 대한 2배 접속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서 21년 1월 1일 신년 세일을 상정한 접속수를 20년 1월 1일 접속수의 2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콕 사람들이 늘어서 조조타운에 대한 접속수가 증가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신년 세일 접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1년 1월 1일 간이적인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2020년 1월 1일과 비교했을 때 마이크로 서비스화가 진행되어 앱의 접속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세션 정보의 업로딩화가 이루어졌거나 웹사이트에는 시큐리티 강화를 한 아카마이가 도입되었습니다. AWS를 가동시켰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부하 시험에서 시나리오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서는 스플렁크를 이용해 분석을 해서 각 기능 단위의 접속 비율, 리퀘스트 파세크의 순간 최대치, 쿼리 파라미터의 샘플 등을 취득합니다. 취득한 정보를 받아서 80 패턴 정도의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신년 세일 개시 직후의 상태를 재현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스플렁크를 이용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각 팀과 연계해서 시나리오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한 시나리오 기능마다의 예시가 됩니다. 스플렁크로 도출한 액세스를 리퀘스트를 보내고 부하를 줍니다. 시나리오를 리퀘스트 수를 정하는데 세일 직후의 상태를 이용합니다. 웹과 앱을 합쳐서 24,000 리퀘스트 파세크였습니다. 목표치는 그 2배 48,000 파세크로 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당일날 스케줄 2시부터 5시까지 몇 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세한 타임테이블입니다. 서서히 부하를 주어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시나리오를 실행할 것인지 그때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버의 상태입니다. 1월 1일 날에 클라우드 온 AWS로 180대, API 서버를 343대 준비했습니다. 20년 12월에 부하 시험 목표치인 2배의 접속수에 견뎌되기 때문에 2배 이상의 대수를 준비해서 부하 시험에 준비했습니다. 부하 시험의 결과 21년 1월 1일 신년 세일은 웹 서버를 452대, API 서버를 812대 준비했습니다. 20년 12월 부하 시험 결과의 정리를 설명하겠습니다. 합계 3번의 부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1배 부하밖에 줄 수가 없었고 시나리오 오류 등도 있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웹 시나리오는 1배 부하로 리소스가 부족해 버려서 앱만 2배 액세스를 클리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쪽은 1배 부하밖에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하 시험을 다시 실시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는 1.25배까지밖에 부하를 주지 못해 과제가 남는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상황은 각 팀 병목 지점 특정을 할 수 있었고 20년 1월 1일에 대해 콘텐츠 줄이는 양을 절감할 수가 있었다는 좋은 성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대응도 각 팀 공통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하 시험을 한 결과 신년 세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21년 1월 1일 웹 서비스 가동률이 보신 바와 같습니다. 세일 시작한 후에 0시에서 1시까지 서비스 가동률이 저하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유저들이 조조타운 이용하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12시에는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접속 영향 때문에 조조타운의 접속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앱의 접속 가동률입니다. 웹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입니다. 세일 개시 직후 서비스 가동률이 99.9%보다 밑돈 상태입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안심한 상태에서 신년 세일을 맞이하는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저도 일부 영향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년 세일이 끝난 후에 부하 시험에 관한 검토를 했습니다. 연일
부하 시험을 해서 필요한 상태 등등 있어서, 그리고 부하 시험 실시 스케줄은 쿠폰 수를 고려한 예비를 포함한 이틀간 연일이 되지 않는 4일로 결정했는데, 할인 쿠폰 수를 발행한 날에 부하 시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점을 보겠습니다. 21년 12일 개선점을 정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선 체제입니다. 제가 부하 시험의 주 담당이 됐습니다. 담당 멤버의 2명이 됐습니다. 부하 시험 담당팀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12월과 같은 식입니다. 참가팀이 6개 팀에서 12개 팀이 되었습니다. 백엔드 팀이 늘어난 시나리오의 결제 기능을 해서 연계 부족이 있어서 그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부하 시험을 실현까지 계략적인 스케줄입니다. 연일 야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간은 12월에 부하 시험 2달 정도 빨라졌습니다. 부하심의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쿠폰 수를 고려한 이틀동, 연일로 이어지지 않던 이틀동 합쳐서 4일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비즈니스 사이드와 연계를 하면서 실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당일 스케줄은 2020년 12월과 거의 같은 스케줄인데요. AM 6시부터 7시에 걸쳐서 리뷰와 넥스 액션까지 결정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 시험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명확해지고 행동으로 겸기기 쉬운 그런 개선점이 보였습니다. 2010년 12월 부하 시험에서는 회사에 나온 사람과 리모트가 있었는데 전원 리모트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평소에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미트로 변경을 해서 그 리뷰도 같이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거를 해서 공유하기 쉬웠고요. 이렇게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내에서 만든 OSS의 가틀링 오페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이 가틀링 오페레이터는 자동화된 분산형 게틀링으로 부하 시험을 실행하기 위한 오페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부하 시험의 실행 이미지는 우선은 게틀링 부하 시험에 사용하는 시나리오와 게틀링 커스터머 리소스 매니지먼트의 준비를 하고요. 이걸 사용을 해서 게틀링 시나리오의 이미지를 작성을 하고 AWS ECR로 이미지를 푸시를 합니다. 게틀링 커스터머로 리소스 매니페스트를 어플라이를 해서 이 케이스로 디플로이를 배부를 하게 됩니다. 디플로이 후에 게틀링 런너가 기동을 하고 조조타운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게틀링 런너가 실행 완료 후에 게틀링 리포터를 게틀링 리포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된 리포터의 URL을 웹후크로 슬랙을 통해서 통제를 알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저는 온프레미스의 환경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사용을 안 했는데요. 지금까지 널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조작에 대해서 익히고 준비 실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해서 부하 시험에서 이용하고 싶은 기능들도 간단하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서 자유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게틀링 오퍼레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테크 블로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표치 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액세스 유스 PVS에서 성장을 해서 2022년 1월 1일에 세일을 상정한 억세스 수를 2012년 1월 1일에 억세스 수의 1.6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2년 1월 1일에 간이적인 시스템 구성도가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변화된 부분이 결제 기능이 리플레이스 페이즈 1의 릴리스, 주도타운의 홈면의 리뉴얼에 동반한 BFF 릴리스,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 이용을 한 거에서부터 API 서버가 EC2로 리부트 되었습니다. 또한 어플리 쪽에도 앱 쪽에도 스큐리티 강화를 위한 아카마이를 도입을 했습니다.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부하 시험과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고요.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추가하기 위해서라도 분석 대시보드를 수정을 해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부하 시험에서는 결제 기능의 시나리오를 추가한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본 운영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 테스트 어카운터, 테스트 품번의 준비를 해서 시나리오 실행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테스트 어카운트, 테스트 품번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백은 엔지니어의 협력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시나리오 작성을 했을 때 가텔령의 시뮬레이션용 스칼라의 수가 많아서 가독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거나 리퀘스트 수 조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시나리오 분할을 해서 수정하기 쉽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앱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제 기능의 도입, 주문 시나리오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방면 리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리뉴얼에 맞춘 시나리오도 추가를 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부가 시험과 마찬가지로 신춘 세일의 기시 축하표의 초간 이용자 수를 활용을 했고 2012년 1월 1일 초간 수가 28,00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목표치는 이거 1.6배이기 때문에 68,000을 최대치로 해서 시험치로 활용을 했고요. 시험의 자세한 타임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먼저 리퀘스트 수를 줄이는 형태로 부하 시험을 실시를 했고요. 시스템 구성도 API 서버의 EC2를 리프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EC2웨어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M웨어 클라우드 온 A 서버리스에서는 L2 연장을 이용을 해서 동일 세그멘트의 네트워크에 기존의 동등한 VM을 세팅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몇 가지 과제가 존재했습니다. 몇 가지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 API 서버의 EC2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준비 시간이 10분의 1로 준다거나 운영 자동화도 가능했기 때문에 운영 부하가 경감이 되었습니다. EC2에 대한 리프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테크 블로그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C2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웹 서버, API 서버 합쳐서 484대의 증강을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API 서버에 대해서는 EC2만으로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C2만으로 되었기 때문에 API 서버는 마이크로 서비스와의 거리가 줄어들어서 레이턴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부하 시험 정리가 되겠습니다. 토탈 4번 시험을 했고요. 첫 번째는 본 운영 환경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안 돼서 시나리오 미스가 있었고 1배 리퀘스트 퍼 세크밖에 실행을 못했습니다. 또 결제 기능의 시나리오에서 상정 이상의 부하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 두 번째는 1.25배의 부하를 가할 수가 있었는데 시나리오에 문제가 있어서 부하 가는 방법이 평소와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가 발생이 돼서 예비날을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하를 너무 부하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되고 결제 기능의 시나리오는 1배만 했습니다. 그 외에 1.6배의 목표치의 클리어는 가능했고요. 결제 기능에서 스로틀링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결제 기능 외에는 목표치를 완전히 부과할 수 있고 2010년 12월 부하 시험에서는 부하를 못했던 웹서버도 문제없이 클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의 달성 상황으로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늘어난 거로 인해서 EKS 고갈 문제를 사전에 검증을 한다거나 효과적인 콘텐츠화가 되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고요. 또 리모트 커뮤니케이션이 신춘 세일 당일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행 연습을 할 수가 있어서 2020년 12월에 부하 시험과 마찬가지로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공통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하 시험을 한 결과 신춘 세일의 서비스 가동일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에 외부의 서비스 가동률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일 개시 직후에 서비스 가동률의 감소가 보이지 않았고 엔지니어도 대응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신춘 세일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저가 조조타운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이 됐고요. 그다음 2012년 1월 1일과 마찬가지로
9시에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기가 증대되는 상품 때문에 가동률이 낮아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앱의 서비스 가동률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웹과 마찬가지로 앱도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일 개시 직후에는 서비스 가동률이 99.9%를 떨어지는 경우 없이 안심하고 엔지니어가 신춘 세일을 할 수 있고 유저분들도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앱 카드 결제 기능의 리플레이서가 아카마이 도입을 통해서 인기 집중 상품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데요. 현저하게 서비스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과제는 이 집중 인기 상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신춘 세일 후에 또 KPT를 실시를 했는데요. 시나리오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없도록 시나리오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개선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당일 그 스케줄 관리가 어려워서 참가자분들에게 부하를 많이 드린 거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실시되는 2022년 12월에 부가시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시험 담당팀은 안건 리드와 서포트하는 2명 체제로 워킹그룹 몇 명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워킹그룹은 SRE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담당 영역에서 시나리오 작성 등을 하고 부가시험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가시험 참가팀은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12월에 시험보다도 더 빨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9월 말부터 워킹 그룹을 움직이기 위해서 스텝을 결정을 했습니다. 워킹 그룹 멤버들도 10월에는 참가를 해주시고 있고 시나리오 작성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가시험의 준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스케줄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2022년 12월에 부가시험에서 나온 과제들 부가시험 당일의 타임테이블에 시간을 엄수를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당일 스케줄에 대해서는 시간을 엄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그 몇 시까지 끝나는지 타임테이블을 확실히 만들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실행 환경 변형 없이 캐틀링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목표치가 되겠는데요. 분석을 한 결과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2023년 1월에 신춘 세일을 상정한 것을 2012년에 1.6배로 잡았고요. 또 새로운 시대로서 시나리오별로 목표 레이턴시를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1월 1일에 간이적인 시스템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시스템 구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변화된 점은 프론트엔드 리플레이스 페이즈 1에서 웹의 홈면의 릴리스가 되어서 웹의 액세스가 온플레이스와 클라우드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에 부가시험과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 시나리오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신춘 세일 개시 직후의 액세스 수에서 시나리오 실행을 해왔는데요. 새롭게 그 인기 집중 상품에 상정을 한 시나리오나 또 그 날짜가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사재기 수요에 대한 그 액세스 시나리오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불가를 그 사재기 수요의 주문 불가를 예정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액세스를 상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하고 대책을 세우기 쉽게 했습니다. 웹의 시나리오에 이해가 되겠습니다. 웹 방면에 리플레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대폭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또 세일 개시 직후 이외의 액세스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시나리오의 재검토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시험과 같은 신춘 세일의 초간 그 액세스 수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타임테이블은 세일 직후의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인기 집중 상품 그리고 날짜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상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12년 12월에 부가시험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조타운의 변화에 맞춘 시나리오 작성과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 등 대규모적인 부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응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가시험을 실시를 함으로써 엔지니어가 이 신춘 세일을 안심하고 맞이할 수가 있게 됐고 유저가 조조타운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이 앞으로 대규모 부하 시험을 실시하는 분들의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기사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클래스 토크에서 질문자가 궁금한 점을 포인트로 세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은 화면 오른쪽 밑에 퀘스천 마크에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야후재팬의 야노 타케히로 님입니다. 야노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하겠습니다. 야후재팬의 시스템 통괄 본부 클라우드 플랫폼 본부의 야노라고 합니다. 이 본부에서 부하 반장이라는 여러 세일의 이벤트 등의 돌발적인 부하에 대한 대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션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가까운 입장에 있어서 아주 관심 깊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발표하신 내용에서 시나리오의 어려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죠.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이 실제 상황에 가까운 프로덕트 환경에 가까운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시나리오 작성에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했지만 스폴랑크로 분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당일날에 0시부터 1시 사이에 스폴랑크의 접속 로그를 추출을 하고 실제로 당일날에 온 접속 URL 리스트 등을 수집해서 그 리스트의 리퀘스트 수,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 것인지를 분석해서 참고를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백엔드 담당자에게 추가하고 싶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추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환경 로그를 보면서 비슷한 접속 비율이 되도록 연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시나리오 작성하는데 고생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제가 SRE 담당이라서 어떠한 리퀘스트를 던질 것인지 이런 리퀘스트를 던지면 부하가 어떻게 된다든지 실제 상황과 동등한 리퀘스트를 주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부하가 들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좀 고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하가 걸려버린다는 것이죠. 실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상황에서 하게 되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환경에서 하는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명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여러 팀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 에러가 일어나지 않는지 리소스를 감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멤버 입장에서는 그런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바로 멈출 수 있게 실제 상황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실제 유저들에게 폐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두터운 체제 구성이죠.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26명, 한 30명 가까운 구성원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심야의 시간대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명이 심야 시간대에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지만 6시, 아침 6시쯤 리뷰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침에
리뷰하고 그 인원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모두가 협력적인 예, 상황 속에서 하기 때문에 예, 추진하면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팀마다 그거 정리가 돼 있어서 저희로서는 그 리뷰는 30분도 안 드는 정도로 간결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실시 중에 그 정리는 진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뷰 시간대는 한마디씩 그 각 팀 담당자가 말하는 식입니다. 그러한 그 힘든 체제에서 세일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더 여쭙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로 그 시나리오 테스트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운 부분, 어떤 컴포넌트에 부하가 너무 들어간다든지 전혀 부하를 주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부하를 줄 때까지 예측할 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서 URL에 그 부하를 주면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에 부하가 걸리는지, 어디에 부하를 주면 어디에 마이크로 서비스에 부하가 들어가는지 하는 분석을 하고 당일날에 리소스 감시를 하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그때그때 수정하고 안 될 경우에는 추후에 대처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두터운 체제 속에서 실시간 추진하면서 사전에 분석도 하고 추후에 분석도 하고 감사합니다. 사전 분석을 들었지만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양이 변해간다든지 시스템 구성도 달라지겠죠. 변해가죠. 그러한 속에서 시나리오가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있습니까? 네, 유지. 그래요. 매년마다 바뀝니다. 정말 180도 바뀌는 시기니까. 유지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시작하고 못 쓰는 것은 배제하고 항상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한다는 식입니다. 네, 참 힘든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하 시험에서 그러면 그 부하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부하가 점점 올라가면서 여러 대책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구성 변경을 했다는 것 이외에도 이런 부하 대책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해주세요. 네, SRE에서는 증강한다는 일을 했는데 백엔드 쪽에서 콘텐츠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릴 듯한 것은 사전에 콘텐츠를 줄이거나 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줄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부하 시험 이 콘텐츠를 이렇게 이거 줄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 줄여야 된다는 그 보더라인을 보는 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의 규모를 2배, 1.6배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규모를 감안한다는 사전에 생각한다는 그 어떤 식으로 규모를 생각하십니까? 유즈스, PBS, 액세스 로그 의의 부분
그런 것으로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토대로 어느 정도 작년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 예컨대 21년 1월 1일의 경우는 20년은 이 정도, 그러니까 20년과 21년의 상승폭을 보면서 그러면 1.4배 정도가 늘었다는 것을 보면 2020년은 이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그 여유분이 있습니다만은 목표치를 정합니다. 21년과 20년은 변화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높이 잡고 있는 부분은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세일 때와 세일 이외 때 매트릭스를 비교해서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 정밀도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못 맞추었습니다만 신년 세일을 얼마만큼 안심해서 엔지니어가 지켜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안심해서 볼 수 있는지,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ECS 사용하면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질문이 왔는데 서버가 1000대가 있다는데 한 대 스펙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스펙을 도입했습니다. 서버 1000대라면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23년에 신년 세일의 가동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전년과 함께 일시적으로 떨어져 버릴 것인지, 안정적으로 그래프가 그려갈 것인지. 작년의 경우 가동률은 달성을 했습니다. 인기 상품의 경우는 그런 영향은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 상품에 대한 대책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년 세일 때는 항상 99%를 밑돌지 않도록 유지하려고. 올해야말로 그래프가 떨어지는 곡선을 그리지 않도록. 시나리오가 수백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베리에이션이 있는 걸까요? 슬라이드에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베리에이션은 EC 사이트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문을 확정한다는 중요한 동선 부분, 그리고 마음에 든 상품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EC의 경우 어떤 상품을 살 것인지, 어떤 상품을 배제할 것인지 그런 베리에이션이 있을까요? 네,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장바구니에 넣고 주문한다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신 그런 제안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나요?